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다. 오늘 1시 긴급 속보. 집값이 폭락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값이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매매나 청약 중에 자신의 여건에 맞게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하면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유튜브 말만 믿고 폭락장을 기다리는 분들은 엄청난 자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준금리 인하와 해외 집값 신고가, 화폐 가치 하락이 집값을 강하게 또 끌어올릴 것입니다. 대출 규제와 집값 거품, 경기 침체 등 국내적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훨씬 높고, 특히 지방 집값은 하락하고 서울 집값이 오를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쳐내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꼭 보셔야 돼요. 무주택자분들은 무주택자 큰일 났다. 오늘 1시 긴급 속보. 제가 21년, 20년에 이렇게 폭등 거의 정점에서는 못 사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계속 제목은 좀 이렇게 하락 쪽인 집값 좀 떨어뜨리려고 내용은 했지만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입해라. 특히 서울은 양극화로 간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무주택 선택. 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3가지입니다. 먼저 매입, 청약,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무리 궁해도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먼저 매입은 제가 자꾸 특정 지역만 이렇게 말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의 좀 핵심 지역 중심으로 잡으세요. 특히 서울 중심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타이밍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입니다. 지금 다시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거의 13년간 봄, 여름, 가을 급등, 겨울은 그냥 보합 및 소폭 하락. 겨울 지나가고 있어요. 설 지나버리면 또 올라갑니다. 이미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은 올라다 떨어지다 않아요. 집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 그래서 올해 매입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은 지금이에요. 지금 타이밍,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흐름 보며 판단, 빠르게 잡을수록 좋아요. 특히 강남은 기다리면 안 돼요. 유형, 대단지 아파트,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 잡아야죠. 투자, 갭 투자라든가 빚 투자. 자, 그 다음에 청약. 청약은요, 굳이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나 서울 괜찮은데 청약하고 싶은 분들 60점은 돼야 돼요. 60점. 60점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나 돼야 좀 기다려볼까 말까 하는데 50점대는 힘들 것 같고요. 떨어집니다. 50점은. 심지어는 3, 40점밖에 안 되는 분들이 청약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로또 사가지고 긁으세요. 그게 오히려 낫겠어요. 부동산도요, 안 되는 걸 자꾸 신념인 양 이렇게 기다려버리면 시간 낭비가 돼요. 집값도 계속 뛰니까. 청약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60점 이상, 특공도 괜찮은 점수, 이런 분들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급매 중심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입지, 서울, 3기 신도시 택지, 분양가 판단, 청약 조건 좋을 때. 그래서 조건이 좋다, 점수가 높다, 유망지역 릴레이식으로 하세요. 조건이 안 좋으면 급매 중심으로 잡고, 특히 요즘 이거 많이 뛰어요. 재개발 빌라. 자, 제가 웬만하면 이제 빌라는 못 잡게 했잖아요. 재개발은 달라요. 재개발 빌라는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좀 속도가 빠른 것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금지, 해서는 안 될 거. 현금, 전세를 계속 사는 것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물가, 집값, 통화량 계속 찍어내는데 이건 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아닌 거 잡는 거. 토지를 산다든가 상가를 산다든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제 이런 시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월세 받는 시대 끝났다고요. 괜히 공실이나 생기고 가격도 뛰지도 않고 안 팔리고 그래요. 소액으로 주식, 암호, 금, 달러 또는 예금, 이거는 상황에 맞게, 뭐 나쁘다기보다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서울 수도권 집값 판세. 여러분들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 줄 아세요? 서울은 12월에서 1월 약 4주간 보합했었어요. 이렇게 횡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다시 설 지나고 나자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확대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서울도 평균이 올라간다는 거지 다 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남하고 여기 보시면 설 이후에 상승폭 확대했는데 양극화의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서울이에요. 그렇죠? 양극화가 뭡니까? 갈 곳은 가고 못 갈 곳은 못 가고. 자, 강남 3구 마용성 여기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지역들은 뭐 보합 또는 하락. 평균적으로는 서울이 상승입니다. 이제 수도권 볼까요? 12월 달에 보합이 됐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1월 달에 소폭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올라가요.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의왕 등등등 인기 지역. 특히 강남의 성향이 있는 곳들은 뛰고 있어요. 특이하죠. 저쪽 북쪽에 있는 곳들은 지금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강남과 가까운 그나마 경기도는 올라가는 곳들이 더 많아요. 다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잖아요. 수도권 북부 지역과 외곽 지역은 소폭 하락. 지금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3, 4월 달 진입하면 수도권도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금매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지방 2021년에 폭등했었죠. 지방도. 근데 22년 이후로 빠진 이후로 25년 현재까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물론 잠깐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폭락을 한다기보다 마이너스 0.023, 0.034 이 순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가랑비에 비쳤듯이 지금 약 3년째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회복을 못하고 있죠. 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짜리가 지금 6, 7억이면 많이 빠졌네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소도시 하락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공급 확대, 산업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양극화의 최대 피해 지역인 거예요. 자, 집값 그러면 왜 올라가느냐 도대체. 한국은행 금리 추가 인하는 언제 하느냐.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 때문에 뛸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요인, 금리 인하. 그 다음에 해외 집값이 신고가 찍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통화량이 증가.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는 다른 말로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2025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준금리 다 인하하고 있잖아요. 속도만 차이가 있을 뿐 인하는 맞아요. 이게 집값을 끌어올린다고요. 한국 연내 최소 3회 정도는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매수 심리가 호전되겠죠. 자, 대출도 확대돼서 금리 부담이 줄어들어 위험자산이 계속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해외 집값 볼까요? 전 세계 위험자산 상승. 지금 다른 나라 보세요. 부동산 신고가입니다. 미국만 그러지 않아요. OECD 국가 평균 지금 많이 뛰었어요. 계속 뛰고 있고. 주식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암호화폐도 많이 뛰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돈 빼고는. 물가도 뛰고. 자, 전 세계 집값 급등. 미국과 OECD 신고가.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요. 통화량, 돈을 너무 찍어내요. 금리 인하 기간 동안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지금 세계 2년 연속 돈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니 돈을 너무 찍어내니까 주가 뛰고 거품이 심하든 어쨌든 금도 뛰고 다 뛰고 있어요 지금. 한국 시장에 풀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143조예요. 통화량이 또 32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돈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 부동산 상승과 위험자산 상승을 가져와요. 자, 여기 보시면 정말 그러냐? 이게 0이에요. 서울이 계속 올랐다가 12월 달에 0.00 여기 보이시죠? 한 달 동안 0.00 했어요. 평균이.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왔네. 0.02로. 이게 조금 올라가는데 뭐 올라간 거냐?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보세요 이제.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은. 여기도 색깔 칠해진 거 보세요. 와, 서울 많이 뛰었죠. 이게 지금 언제냐면 1월 달 대비 2월 달 지금 상승하는 거예요.
거의 다 오르지 않았나요? 특히 여기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은 많이 뛰었고 마포, 용산, 성동, 광진은 더 많이 뛰었고 지금 많이 뛰었네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도 빨간색이 많고 저기 북쪽하고 일부 지역만 마이너스예요. 자, 서울에 보면 전철이 수도권에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한 300개 넘어요. 되게 많죠, 전철. 근데 그 밑에는 이게 뭐냐? ABC, GTX ABC의 전철은 뭐 한 20개 들려나? 30개를 못 넘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자, 이제 전철로 집값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GTX입니다. 이제는 GTX예요. 혹시 GTX 주변에 세대수는 많은데 새거든 헝거든 집값이 싸다, 거기에 투자해야 돼. 지금 비싼 것들 말고요. 꽤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집값 하락 요인. 이따 끝날 때쯤 GTX로 많이 올라갈, 그것도 1억 갖고 투자해가지고 경기도나 서울을 알려드릴게요. 자, 집값 하락 요인. 분명히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대출 금지, 무주택 전세대출 금지, 유주택 갭투 잔금 금지, 주택 주담대 금지 또는 제한까지 있고, 1주택자 지금 은행에서 확대하고 있어요. 1주택자가 전세 살 경우 3억밖에 안 나와요. 전세대출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이제 3단계 곧 적용되면 가상금리 적용돼서 금리는 내려가는데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 경기 침체, 세계 경기 침체가 심각하죠. 제조업 실업자 성장률 다 낮아요. 세계 위험 요인도 증가했어요. 중국 경제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원자재 상승. 우리나라도 경제 지표가 좋은 건 아니네요. 전국이 불안하고 경제 침체에다가 관세 문제도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집값 거품, 가계부채, 집값 피해야 할 규모가 아직은 높아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죠.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심각해요. 총인구, 생산인구,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게 치명적이에요. 공급 폭탄, 수도권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게 하락 요인인데 안타깝지만 이 요인이 아까 상승 요인에 비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계절적으로 지금 조금 떨어진 듯 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틀렸다는 얘기를 떠나서 막 폭락하고 막 난리 났고 뭐 계속 앞으로 이제는 다시는 뛸 시기가 안 온다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2022년 폭락한 이후에 23년, 24년, 25년 현재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도 많이 폭락하지 않았어요. 조금 내려간 거지. 자, 서울 떨어졌습니까? 서울 많이 올랐어요. 특히 강남이나 한강 라인은 신고가예요. 그런데도 계속 폭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으세요. 뭐 폭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폭락도 보시고 상승 쪽도 보시고, 그래야만이 중심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뭐 폭락론자, 폭등론자가 아니에요. 자, 상황에 맞게끔 제가 전망을 해드리는데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자, 금리나 본격화, 고금리는 끝났어요. 이제 당연히 올라가죠. 집값이. 그러면 미국 집값 신고가 찍고 있고 OECD도 신고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히려 못 가고 있어요. 신고가가 아니잖아요. 강남만 빼고. 그러니까 올라갈 소지가 커. 정부도 부양책을 썼죠. 세금 대출 대책. 그 다음에 분양가가 계속 뛰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분양가 지금 미친 듯이 비쌉니다. 1에서 3년 공급 부족, 공급 과잉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그게 예정대로 분양을 못해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비 급등한 데다가 PF 문제로 공급이 지금 부족되면 당연히 집값은 또 올라가죠. 서울은 공급할 곳도 없어요. 땅이. 자, 지표 상승 전환. 지금 계속 하락, 겨울로 오면서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서울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20년간 2000년에 보시면 글로벌 집값, 미국발 금융위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미국 보실래요? 역시 올라갔다가 미국발 금융위 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갔죠. 서울입니다. 자, 올라갔다가 금융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게 이번만 집값이 많이 뛴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이 뛰었어요. 그 앞에 문재인 정부 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밑에 한번 봐보세요. OECD. 자, 여기가 2021년이에요.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선을 그었어요. 자, 미국 신고가 찍었네요. OECD 신고가 찍었네요. 맞죠? 이 축은 지금 24년 1월이라고 찍혔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은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서울은 빨간색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정고점은 아니고 미국이나 OECD에 비해서는 진짜 못 갔죠. 그래서 많이 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집값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도 문제만 이제 해결되면 팍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뭐 다우나 나스닥에 두세 배 뛰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아셔야 돼. 2013년에 15억 했던 압구정의 그 60평대, 50평대 애들이 보세요.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60억에서 90억이에요. 엄청나게 뛰었죠. 그리고 9억, 음마 아파트 9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0억을 넘겼어요. 여기 24년 꼭지 시세 녹색 보이시죠? 서울의 대부분 30평대 마용성 이 일대에 30평대가 5억 정도 했는데 지금 20억 언저리입니다. 4배 정도 다 뛰었네요. 이게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모든 금액대가 다 뛰었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 2022년에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정말 대세 하락으로 확 미끄러지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못 갔다? 그럼 이게 한 2, 3년은 더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또 입장 날 수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는 안 뛰겠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뛴다. 정말 무주택 입장에서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서울은 가능성 높아요. 뭐 인구 줄어드는 것은 지방하고 경기 외곽의 문제지 이 인구 그거 50년 이내로는요. 서울에 영향 안 줘요. 여기 보시면 무주택자 큰일 났다. 자, 대출 제한. 이게 대출 제한이 무주택자한테도 문제가 돼요. 집을 사는데 보세요. 전세대출, 집단대출 금지, 주담대 제한 해버리면 이 돈 없는 분들이 오히려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현금으로 사든가 뭐 별짓 따위서 사는데 신용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데도 대출 제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극화로 가는 것도 안 좋아요. 무주택자들한테. 수도권에 비싼 것들은 계속 뛰고 있고 서울은 다 뛴다고 보면 돼요. 서울은. 지금 뭐 떨어지는 것도 결국 뛰어요. 경기도는 양극화로 가고 지방은 일부만 뛰고 대부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걸 양극화라고 해요. 공급도 당장 부족합니다. 나중에 폭락할 때 폭락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에 270만 채 완전 원상복귀 돼버린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가지고 막 분양할 것처럼 말하더니 속도 늦어질 것 같고 정부 정책도 무산돼가지고 이게 집값 하락보다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무주택 1억으로 최선을 한번 다하는 투자 경기도 GTX를 1억 전세 끼고 잡을 수 있다. 무조건 질러야 돼요. 그렇다고 100세대, 200세대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지르면 안 돼요. 그런 건 뛰지도 않아요. 자, GTX나 뭐 어떤 호재는 아파트하고 관련됐어요. 오피스텔이나 뭐 그냥 재개발도 아닌 빌라 이런 것들은 뛰지도 않는다고 해요. 상가 그런 거 전혀 도움 안 돼요. 다시 자, GTX나 각종 호재는 누가하고 관련됐다. 대규모 아파트.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재개발 빌라. 재개발 빌라. 경기도 GTX 보니까 25평 최소 신축은 8억 하고 구축은 6억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더 많이 뛸 거예요. 이거보다. 얘들 잡아도 돼요. GTX 10분 전후로. 자, GTX 핵심 저평가 특히 송도나 금정이나 지제역이나 인덕원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억 갭 투자로 3억을 기대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1억 갖고 어떻게 정말 GTX 10분, 15분 이내를 잡을 수 있나? 있어요. 자, 병점역, 오산역, 평내 호평역. 자, 이 일대 관심 가지세요. 새 거는 더 비싸죠. 새 거는 3억만 가겠어요. 험것도 이런 데는 많이 올라요. GTX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전철 5개보다 GTX 하나가 더 나아요. 왜? 서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 GTX 경기도 서울 합쳐갖고 GTX는 30개도 안 되는데
전철은 300개가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희소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자, 서울 GTX 재개발. 서울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다 비싸. 특히 GTX가 있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좋아요. 보세요. GTX 역세권 25평. 최소 신축이 최소 25억이에요. 25평도. 구축 12억이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GTX 재개발 저평가된 곳. 자, 서울역, 양재, 왕십리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어요. 물론 여기는 좀 비싸죠, 가격은. 그런데 1억대로 재개발 잡을 수 있는 또는 갭 투자할 수 있는, 그러면서 5억이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곳 어디냐? 망우, 연신내, 창동.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기 못 사는 곳인데 이런 곳들의 GTX가 더 뛸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못 살아도 서울이 여러분들 앞으로 GTX 30평대 18억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18억. GTX 없으면 12억밖에 안 가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금액하고 무관한 재개발 요망지역 용산구, 청파, 서계, 원효 일가, 효창, 후암도 이런데 재개발, 이거죠, 최고죠. 강남 한강면은 개포, 양재, 자양, 노량진, 합정, 망원. 근데 노량진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다음 기타, 청량리, 영등포, 사당, 신립, 화곡, 면목동 참고하시고. 근데 제일 좋은 곳은 1, 2번이에요. 자, 이제 무주택과 이주택 10년 후에 재산 차이 비교해봤더니, 자, 여러분들 무주택 여기 네모 박스, 여기는 유주택 네모 박스. 자, 저축 무주택 3억, 이제 3억 가지고 현금 가지고 10년 동안, 자, 서울에 투자했을 때를 비교할게요. 무주택자들은 그냥 3억을 6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계속 저금만 한 거야. 그래봤자 1억 알파예요. 1억 알파. 이자가 3억 갖고 1억이나 붙을까요? 자, 근데 빚 없이 실거주, 그냥 오피스텔 이런 거 잡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잡았어. 얘는 저금한 것보다 더 뜹니다. 1억 5천. 잡아서는 안 되는데도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잡았어요. 실거주로 잡았어요. 5억이 3억으로 떨어진 걸 잡았어. 그래, 3억 그대로 빚 안 내고, 왜냐면 3억 현금이니까 거주를 했어. 얘가 10년 지나면 대략 한 7억 정도 올라가니까 4억 얻었네요. 이게 지금 저금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 잡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빚을 안 내서 그렇지, 신용대출 갭 투자 해가지고 빚을 냈어. 그러면요, 5억이 3억, 3억 갭 투자. 돈 거의 없는 거죠. 본인은 신용대출 1억이나 한 2억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갭 투자했으니까. 그래도 4억을 벌어요. 이번에는 빚을 활용하는 거야. 이제 실거주를 하는데 대출을 끼는 거예요. 대출을. 자, 9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졌어. 내 돈은 3억이 있어요. 그럼 3억 대출 받아야 하네. 자, 6억짜리 잡으려면 얘는 12억으로 갑니다. 그러면 6억이 12억 가니까 얼마를 먹는 거예요? 6억을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파트 갭 투자나 재개발, 이제 빚을 내서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갭 투자하는 경우는 돈을 더 벌어요. 자,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진 거, 이 7억은 3억이면 갭 투자 가능해요. 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15억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7억, 15억 매도하면 8억, 8억까지 아니래도 7, 8억. 아무튼 1등입니다. 서울 아파트 갭 투자를 하거나 서울의 재개발 속도 빠른 걸 잡는 경우가 1등이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평생 가난해져요. 자, 여기 보시면 화폐 가치 하락, 분양 상승, 기준금리,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네요. 10년간 현금을 예금하면 수도권 아파트 값이 뛰는 것보다 70% 이상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은 매입, 지방은 관망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1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